네, 안녕하세요.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KR 크레딧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IS 실장을 맡게 된 김병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언제나처럼 저희 염재와 책임연구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책임연구원님 출연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으로의 저희 크레딧톡 진행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격주 단위로 찾아뵈면서 레이팅 액션, 리서치 아웃풋, 또 마켓 FAQ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드렸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은 월 1회 좀 더 압축해서 밀도 있게 전해 드리되 역시 월 1회 정도는 마켓 이슈를 대상으로 해서 당사의 연구원 혹은 담당 실장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의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를 이제 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1, 2월 동안의 주요 등급 변동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D현대의 신용등급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홈플러스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평가 5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KB라이프 생명보험의 경우 KB생명보험 흡수합병 이후에 신규 출범한 법인으로서 신규 평가 있었고요. 세아베스틸은 연대보증 제공되지 않은 자체 회사채 등급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산도시공사, 도이치모터스, 한국유니온제약 3개사의 회사채 신규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차이다 보니 지난 2달 동안의 등급 액션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등급 액션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 하고요. 먼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현대캐피탈의 등급 전망 변경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발행이 많은 만큼 시장 관심도가 높은 업체인데요. 올해 1월 말에 본평가 진행하면서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논거는 현대차 그룹과의 결속력 강화 추세, 그룹 전반의 지원 여력 재고 전망, 영업실적 및 재무 안정성 유지 전망 등입니다. 주요 재무지표 표를 보시면요, 전체적인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룹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전반의 신용도 재고 수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등급이 상향된 업체도 있었죠. HD현대는 작년 6월에 긍정적 등급 전망으로의 변경 이후 올해 연초에 등급이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주요 논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D현대의 자체 수익 기반은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인데요. 자체 수익 기반의 안정성이 제고된 점, 그리고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역량이 제고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2021년 편입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또한 사업 경쟁력 및 실적에 기여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부정적인 방향성의 등급 변화도 있었습니다. 홈플러스인데요. 작년 8월 말에 등급이 한 차례 하향되었는데 올해 2월에 단기 등급 정기평가를 진행하면서 다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점포 매각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요, 수익성 및 레버리지 지표가 하향 변동 요인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달간의 주요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초인지라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와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리포트로는 이제 경계 침체기에서 업황 대응력이 인정되는 업종들을 정리한 리포트, 또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리포트 등이 있었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뒤에서 주요 리포트들 짚으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2022년 연간 신용등급 변동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등급 액션의 방향성이 어떠했는지 또 주요 특징들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은 2021년에 이어서 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많은 상승 우위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었던 업체들의 등급 상향이 실현된 결과로요. 2022년 말 기준 등급 전망은 긍정적 11건, 부정적 26건으로 지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비금융 부문 모두 지금 부정적 우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등급 변동의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자본 확충에 따른 등급 상향이 다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ESG 요인 중에서 사회 요인, S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업종별로는 우류업 내에서의 양극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 내 밸류체인 내 실적 차별화,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금 PF와 분양 침체의 이중고가 나타나고 있고, 또 금융 부문에서는 등급 상향의 우위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또 22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 등급 액션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또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업황 대응력이 인정되는 업종은 무엇일지, 이러한 시장의 질에 대응하는 이슈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경기 급락 시에도 일부 산업은 실적 방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의 특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첫째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업종, 둘째는 산업 사이클이 경기 하락을 상쇄하는 업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올해에도 이런 업종들은 다른 산업 대비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적인 실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업종은 통신, 민자발전, 제약,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고요. 또 산업 사이클상 우호 국면에 있는 업종은 조선, 정유, 해운, 자동차, 항공, 호텔, 면세 업종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만 워낙 최근에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 하락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금 지난 4Q에 잠정 실적과 관련되어 이런저런 코멘트들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시에도 짚어드렸던 업체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기아,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중에서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잠정 실적의 KR 예상 수준을 하회하였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실적 회복 여부, 재무구조 개선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이 예상되고 있어서 실적 추이와 투자 통제 수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기아의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 지금 긍정적 전망에 부합하는 우수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결산 실적을 반영한 정기평가 시점에 검토 결과를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등을 위한 투자 부담으로 재무 안정성 또한 지금 저하되면서 등급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KR은 실적 회복 그리고 재무 안정성 통제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정기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업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도 주요 업체들 전반의 실적을 정리한 코멘트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유와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먼저 정유업 말씀을 드리면요.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업체들의 2022년 합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익 창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만 운전 자본과 설비 투자 증가로 순차입금은 증가했는데요.
2023년 올해 유가의 경우에는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정제마진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성 방어가 예상되고, 또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우수한 현금 창출과 운전자본 부담 완화로 차입 부담 축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업체의 경우에는 좀 업황이 안 좋은 만큼 이제 이에 대한 이를 분석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먼저 NCC 6개사와 다운스트림 5개사 간의 실적과 재무 안정성 방향성이 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NCC 6개사의 경우에는 저조한 업황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실적 부진과 순차입금 증가가 나타난 반면에, 다운스트림 5개사는 NCC 대비 공급 부담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고 차익 규모는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석유화학 업황의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실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재무 안정성의 경우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서, 이제 KR은 업체별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은 그 잠정 실적만 발표된 상황이고요. 그 확정 결산 실적이 공시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정기 평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질의하셨던 주요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개별 업체 관련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심도가 높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과 롯데캐피탈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앞선 코멘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기평가 시점에서 등급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롯데케미칼의 등급 액션과 연동해서 가치 등급 전망이 부정적 변경되었던 계열사들의 등급 방향성은 계열 통합 신용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말 주요 업종 및 그룹 관련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또 앞선 잠정 실적 코멘트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꾸준히 시장 관심도가 높은 업체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코멘트의 견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연결 실적 등을 검토한 후에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종별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제 게임 업종인데요. 이제 재작년 회사채 시장에 등장했던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4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 대비 부진한 상황이라서 신용도 재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 실적 내용을 취합한 코멘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초에 대우건설의 브릿지론 사업장 진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 PF 유동화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급격한 크레딧 강세 국면에서 A급 캐피탈채까지 온기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떠한지 시장 관심도가 높은데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부동산 신탁업의 경우에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 위험 익스포저가 확대되어 온 업종으로서 시장에서는 특히 책준 확약, 건터신 업체들의 위험 수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한 이후 정기평가에서 의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3월 말에 시장 관심도가 높은 주요 업종 및 그룹을 주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월 초에 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3년 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시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